여러분 중국 얘기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요소수 사태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나오고 이 석탄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요새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중국하고 호주랑 여러분 이렇게 난리 버거지가 난 게 간첩 사건이 시작입니다. 간첩 사건. 간첩 사건이 시작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에, 그러니까 호주에 망명을 하는 사람이 생겨요. 망명을. 호주로 망명을 하는 중국계 호주인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왕리창이라는 사람이에요. 왕리창. 아, 사람 이름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 나 요새 외워야 될 고유명사가 너무 많은데. 왕리창 사건. 이거 왕리창 사건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 왕리창이요. 이 왕리창 사건 우리나라에서 진짜 난 이 왕리창 사건을 국내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도 이상해. 왕리창 사건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날짜까지 정확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2019년 11월 24일에 60 Minutes라는 호주의 방송 프로그램이 있대요. 60 Minutes. 그러니까 미국 CBS 방송 그거를 똑같은 이름을 해서 뭐 라이센스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호주의 60 Minutes라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60 Minutes의 왕리창이 나옵니다. 자신이 중국의 스파이다, 호주로 망명을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 첫 번째 공작. 그 사람이 폭로한 첫 번째 공작이 뭐냐면 차이잉원 낙선 운동을 했다. 차이잉원 대만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 그러면서 대만 정치에 중국이 2018년에 지방선거부터 개입했고 온라인 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그때 중국이 동원한 대만 선거에, 대만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중국이 동원한 소셜 미디어 계정이 20만 개였다. 이게 호주 언론을 통해서 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만이 발칵 뒤집혀요. 대만이 발칵 뒤집히고 이거에 대해서 그 안보 뭐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서 중국이 온라인으로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바바바바바박 다 수사하고 털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저 온라인 부대가 대만에 입국할 때 어느 나라 여권 썼게요? 저 대만 정치를 휘저은 소셜미디어 계정 20만 개를 만든 인간들이 대만에 입국할 때 어느 나라 여권을 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썼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썼어요. 저 대만에 들어가서 소셜미디어 20만 개를, 물론 우리나라 가짜 여권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여권 베이스로 위조한 여권이었어요. 네. 그리고요, 차이잉원의 상대편에 있는 한거위였는데 후보가 거기에 그 사람한테 더 플러스 알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왕리창이 증언한 게 34억 원에 대만 대통령 선거의 출마자가 차이잉원 한거위였는데 한거위에게 중국이 34억 원을 제공, 플러스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왕리창이 폭로한 것만 34억 원. 삐퍼플링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2019년 11월 24일 60 Minutes 방송의 내용이에요. 허리죠. 근데 이건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로 왕리창의 폭로로 대만이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호주 문제는 아니죠. 근데 호주가 발칵 뒤집힙니다. 호주가 발칵 뒤집히는 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32세 차량 딜러 보자오라고도 하고 닉자오인가? 이게 지금 이름이 제가 보니까 두 개가 나와서 뭔지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아무튼 32세 차량 딜러를 출마시켜서 호주 의회에 스파이로 심으려 했다라는 폭로가 나와요. 호주 32세의 차량 딜러를 호주 의회에 진출시켜서 스파이로 삼으려 했었다라는 폭로가 나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사람한테, 이 32세의 보자오라는 사람한테 제공한
금액은 8억 원. 우리나라 돈 8억 정도의 정치 자금을 대고 호주 의회에 잠입되도록 매수를 했다. 그런데 이게 60미니츠 방송이 11월 24일 날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마이크 버지스 호주 안보정보원 원장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보자호를 이용해서 호주 의회에 스파이를 심으려 했다라는 건 그거를 알고 있으며 조사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11월 25일 날. 이거 방송 끝나고 11월 25일 이렇게 바로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11월 25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랬을 때 그 차량 딜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 차량 딜러는요. 호주 안보정보원에 이 사실을 자백을 했어요. 이 사실을 자백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었냐면 호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돼요. 호주 안보정보원에다가 내가 중국으로부터 8억을 받았고 호주 의회에 스파이로 잠입을 하려고 했어요 라고 자백을 한 이 사람이 호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의문사죠. 호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발칵 뒤집히는 거죠. 호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발칵 뒤집히는 거죠. 그때 맞아요, 지금 베렌장님 맞습니다. 한국 더불어민주당 양정철은 중국 가가지고 중국 공산주의 당교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오죠. 이런 상황에서 이러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어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요소수 사태가 이런 스토리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호주가 이만큼 빡이 돌았잖아요. 호주가 이만큼 빡이 돌아 있는데 2020년으로 해가 바뀌었어. 2020년으로 해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2020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지금도 우리가 짜증나는 사태가 벌어지죠. 코비드19가 확산이 되잖아요. 2020년에요. 그러니까 호주가 반중에 끝을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주에서 뭐가 나오냐면 니네 발상지지 진상조사해 이게 나와버려. 우한이 발상지잖아 진상조사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호주가 우한이 발상지 조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니까 바로 중국이 호리산 보리를 반덤핑 과세로 수입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수입을 중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랄하냐면 소고기를 갑자기 수입을 중단해서 하역을 준비하던 소고기가 썩게 만들고 랍스터가 폐사하게 만들죠. 중국이. 그러면서 니네 호주 우리한테 이렇게 팔아먹고 우리가 니네 소고기 랍스터를 제일 많이 팔아주는 데인데 니네 우리한테 한번 엿 먹어볼티요? 이렇게 지금 중국이 나와요. 이렇게 됐더니 우리는 사드 때 중국이 하니까 중국 형님들 잘못했습니다. 우린 그랬잖아요. 호주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랬더니 호주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패는 사태가 벌어지지. 그게 여러분 우리가 호주가 뭐 중국 사람들을 뭐 코비드나 이런 인종 혐오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호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그렇게 반중에서 혐중으로 넘어갔었던 이 앞에 모든 맥락은 다 사라지고 호주인들이 인종적으로 그러는 거다라고 호주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우리한테 심어주잖아. 맞아? 자,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어차피 코비드 사태도 터졌다. 여행 자제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행 자제령이 호주하고 중국하고 서로 맞는 여행 자제하는데 여러분 코비드 상황에서 여행 자제하는 건 별로 이상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여행객 어차피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호주하고 중국의 여행 자제령은 상대의 심기를 벅벅벅벅 긁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러는 와중에 2020년 7월에요. 호주가 중국을 향해서 거의 중국을 꼭지가 돌게 된 성명이 2020년 7월 1일에 호주에서 나옵니다. 호주가 갑자기 국방 예산을 2,700억 호주 달러를 예산으로 확보를 해버려요. 국방 예산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24조 얼마 정도 되는 돈을 그냥 예산을 책정을 해버려요. 호주가 갑자기 7월 1일에.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면서 뭐야 그러더니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더 이상 국방비에 돈을 안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들도 다 그래 중국이 너무 지랄이다. 우리 국방비 늘리자.
호주에서 2,700억 달러짜리, 그러니까 224조짜리 10년에 걸쳐 224조인데요. 이 예산안이 된다라는 발표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월 1일 다음에 8월 31일에 뭐가 발표가 될까요? 미국이 쿼드를 출범한다고 발표를 하죠. 2020년 7월 1일에 호주는 2,700억 호주 달러를 쓰겠다고 군비 예산을 10년 계획, 장기 계획을 팍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8월 31일 날 한 달 있다가 쿼드 출범한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중국이 뭐야 이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이 호주 와인 반덤핑 해버립니다. 호주 와인에 대해서 니네 이따구로 나오지 어디 니네 호주 와인도 중국이 제일 많이 사는데 이러면서 반덤핑 조사를 하고 수입을 그래요. 그러더니 호주가 저렇게 넘어가 호주를 혼내줘야겠다 하고 10월 13일에 드디어 중국이 자살골을 놓죠.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해버립니다. 니네가 쿼드인가 뭔가 그랬어? 그러면 우리 호주 석탄 수입을 중단해. 그러니까 2021년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은 호주한테 뭐를 주죠? 핵 잠수함이다. 호주 받아라. 이게 여러분 비퍼플링 감사합니다. 물어보자고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무역 전쟁이에요? 이게 여러분 단순 무역 전쟁입니까? 스파이 나오죠. 군사동맹 나오죠. 이거 진짜 전쟁이야 이거. 자, 가치 사슬 체계 교란으로 중국이 석탄 발전소 멈춰서 난리 났죠. 전력난 빠지고. 그리고 올 겨울에 지금 중국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올 겨울에 여러분 한파가 닥치잖아요. 중국에서 동사자가 넘쳐나게 생겼다고. 왜? 석탄이 부족해서. 중국이 석탄이 부족해서 그래서 동사자가 속출하게 생겼고 지금 비료가 모자라면 여러분 내년 농사부터가 문제인 거야. 요소수가 문제가 요소수만 분야 요소 생산 자체가 석탄 모자라서 되면 석탄이 모자라니 발전소 안 돌아가 요소가 부족하니 식량난까지 덮쳐 난방도 안 돼. 중국이 지금 호주한테 무역 전쟁 붙었다가 미국이 호주 보고 고온 그랬다가 완패죠. 호주하고의 무역 전쟁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석탄으로부터 요소를 수입을 못해서 중국이 석탄으로부터 생산하는 요소를 수입 못해서 우리나라가 요소수 사태가 발생했지만 이거 여러분 이 사태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왜 요소수가 없지 요소 없어 찡찡 우리 지금 정치 인식이 그 정도로 머무르면 안 될 상황이라니까. 호주하고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럼 보세요. 호주가 공자학원 내쫓고 막 난리를 쳤어. 이게 여러분 다 남의 나라 일이야? 그럼 물어보자고. 대만에서 20만 개의 소셜미디어를 만들고 호주에는 국회의원들 스파이로 만들려고 했었던 중국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속이 편한가? 네, 중국에서 석유가 생산된다고요? 네, 소비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수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이 제1도련선을 돌파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남중국해 이 영유권 주장하고 하면서 시진핑이 육중 전에 하면서 영구집권 체계 만들고 뭐 하는데, 시진핑도 지금 이 상태에서 나 항복하면 시진핑 영구집권은커녕 지금 쿠데타 나서 축출되지.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가자 중화민국 이러면서 중화민국의 위대한 100년을 위해서 2049년까지 가자 이러고 있고 올해 겨울 석탄 부족해서 중국에서는 어떤 비극이 벌어질 거고 내년엔 비료 부족하고 식량난이 발생해서 중국이 어떤 비극이 벌어질 거고 감당할 수 있을까 시진핑이? 물론 가치사슬 체계가 교란되고 중국이 적골하지나면 전체적인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면서 후생이 떨어지게 돼 있죠. 후생만 떨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이럴 염려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전쟁이라고.
옛날 같았으면 이미 총불이 나오고 전쟁에 핵무기가 있으니까 안 벌어지는 거지. 이건 이미 전쟁이에요, 전쟁. 피해를 감수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요소수가 없어요. 요소수가 없어요. 이 정도만 지금 뉴스 보도를 때리고 있다고. 환장하는 거야. 환장하는 겁니다.